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는 항상소득 가설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구축효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축효과에 관해서 교재 제4장 또는 제8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축효과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금리를 높여 민간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하며 ISLM 모형에서 음미할 수 있습니다. ISLM 모형은 실물 부분의 균형과 화폐시장의 균형으로부터 유도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추어진 시장, 즉 채권시장이 존재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일원의 독립적 지출을 늘린다고 할 때 그림에서 IS 곡선은 승수값만큼 우측 이동해 소득과 금리가 모두 상승하며 균형은 2에서 2-로 이동합니다. 이때 당초 독립적 지출 증가에 따른 소득의 증가분은 승수값 EF와 같고 동시에 금리 상승에 따른 역의 승수 효과도 일어나는데 FA가 그것입니다. 그 결과 소득은 EA, 금리는 AE-만큼 상승합니다. 새로운 균형에서 소득은 증가했으나 투자는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의 감소분은 1보다 작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득이 증가할 수 없습니다. LN 곡선이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화량의 변동은 없으며 따라서 소득 증가에 따른 화폐 수요의 증가가 금리 상승으로 인한 화폐 수요의 감소를 정확히 상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감추어진 시장인 채권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그것은 늘어난 정부 지출이 어떻게 조달되었는지를 따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매입할 가능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찍어 조달할 가능성입니다. 이때 통화량 증가에 따라 LN 곡선이 우측 이동해야 합니다만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국채를 국제시장에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정부가 국채를 매각하고 그 대금 1원을 정부 지출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채권시장에서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을 공공사업 등으로 다시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통화량의 변동은 없습니다. 국채 공급이 증가할 때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이때 금리는 상승합니다. 채권 가격이 채권 수익률, 즉 금리와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늘어난 국채 물량이 소화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보상받는 프리미엄, 즉 수익률이 높아져야 합니다. 이때 국채금리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회사채와 같은 다른 채권 금리도 함께 오르게 돼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져 투자 수요는 위축됩니다. 이때 구축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세금을 걷어 지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승수값은 1과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는 정부가 이런 감세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세에 따른 가처분 소득의 증가는 소비 수요를 늘려 승수 효과가 일어나 균형은 2에서 2-로 이동합니다. 이때 승수값의 크기가 작을 뿐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은 내용의 파급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론의 감세가 이론의 신규 국채 공급을 동반할 때 국채 공급이 증가는 국채 수익률의 상승을, 국채 수익률의 상승은 채권 수익률의 상승을 가져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여 구축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구축 효과는 그림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공급 곡선이 수직인 고전학파 세기를 가정할 때 앞에서 본 정부 지출의 증가 또는 감세는 IS 곡선을 우측으로, LN 곡선을 좌측으로 각각 이동하게 합니다. LN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은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균형은 2에서 2-로 이동합니다. 오른편 그림은 저축과 투자가 같은 실물 경제의 균형 조건을 금융시장에서 대부 자금의 수요와 공급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정부 지출의 증가와 감세는 모두 국민저축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 실질금리는 높아지며 실질금리가 높아질 때 투자는 위축됩니다. 여기서 실질금리와 명목금리가 같은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0으로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감세 후 부족한 세수를 국채를 발행해 민간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원의 감세에 따른 일원의 가처분 소득 증가가 일원의 신규 국채 매입에 지출되는 것을 생각하면 실제로 소비 지출에 쓸 돈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소비가 증가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국채를 순자산으로 인식함으로써 소비에 대한 부의 효과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국채가 부의 일부라는 인식은 리카도 동등성의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리카도 동등성의 정리는 정부도 소비자, 기업과 같은 사적 경제 주체와 마찬가지로 정부 지출의 현재 가치가 과세권을 가진 정부의 조세 수입의 현재 가치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사람들은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비롯합니다. 보다시피 두 제약식을 통합한 소비자 예산 제약식은 납부할 세금과 무관합니다. 오늘의 감세는 정부 지출의 변동이 없는 한 감세액과 이자까지 납부할 내일의 세금만 더 늘어나게 합니다. 따라서 감세받은 만큼 저축이 늘어납니다. 최선의 세계에서 정부 지출의 재원을 현재 조세로 충당하든지 아니면 미래 조세로 충당하든지 여부에 무관하게 그 경제적 효과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카도 동등성 정리가 성립할 때 감세에 따른 구축 효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감세받은 1원을 저축함으로써 정부 저축의 감소가 민간 저축의 증가로 상쇄되기 때문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